네, 이쪽은 조선이 건국되고 초기 왕들 업적 비교하는 부분입니다. 조선이 이제 건국되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는 위화도 회군이 되겠죠. 우리 앞서 배웠습니다. 위화도에서 이성계가 말머리를 돌려서 고려를 쳐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성계가 권력을 잡았어요. 근데 이때 신진사대부 기억나죠? 조선 고려 후기의 똘똘이들인데 이 신진사대부들이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혁명파랑 옹건파. 혁명파는 말 그대로 혁명적으로 고려를 없애고자 했던 사람들. 옹건파는 고려는 유지하자고 했던 사람들. 혁명파에는 정도전이 대표적이고 옹건파는 정몽주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성계는 고려를 없애고자 했던 혁명파, 특히 정도전과 함께 조선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성계가 정도전을 대표로 하는 신진사대부랑 손을 잡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혁명파가 되겠죠. 그래서 이성계랑 혁명파 신진사대부 구체로 정도전과 손을 잡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바로 조선을 세운 게 아니에요. 얘네가 개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개혁이 과전법이에요. 과전법. 과전법 토지제도예요. 땅을 빼서 땅을 다시 나눠주게 되는데 이 과전법으로 혜택 보는 애들이 이 신진사대부들. 이 혁명파 신진사대부들한테 과전법 통해서 땅을 나눠주게 됩니다. 자기를 따르니까 뭔가 챙겨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역성혁명에 반대하는 정몽주를 죽여버립니다. 역성혁명이 뭐냐면 성을 바꾸는 거예요. 왕의 성씨를 바꾸는 겁니다. 원래 고려는 왕건이 세웠기 때문에 왕씨죠. 근데 새로 지금 각광받는 게 이성계죠. 그래서 이씨로 왕의 성씨를 왕씨에서 이씨로 바꾸는 것을 역성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조선을 세우는데 반대하는 정몽주를 죽여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까 옹건파라고 그랬었죠. 옹건파는 고려를 유지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정몽주가 대표적이었는데 이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성계가 왕의 즉위를 하고 조선을 건국하게 되죠. 그리고 수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한양은 지금의 서울이 됩니다. 서울. 그래서 위화도 해군, 과전법, 정몽주 제거, 조선 건국.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선이란 나라는 성리학 국가입니다. 고려가 주로 불교 국가였었다라면 조선은 성리학 국가입니다. 성리학. 유교가 있으면 유교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리학인데 조선은 유교 중에서도 성리학 국가입니다. 그래서 유교적 민본, 백성을 기본으로 한 정치를 꿈꿨고 한양의 주요 건물에 유교 이념에 따라 배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좌묘우사라고 해서 왕이 있고 왕의 기준으로 좌측에 묘, 종묘 같은 거 설치했고 우사, 사직단을 설치하고 그래서 종묘, 사직단, 그 궁궐이 있으면 남대문, 동대문, 북대문, 서대문 이것도 다 유교식 명칭으로 이렇게 할 정도로 모든 건축물에 웬만한 건 다 유교식으로 그래서 건물 자체도 유교시로 했다라는 것은 나라 자체를 유교 즉 성리학에 의해서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이 이성계. 그래서 태조 정도는 이름 알아야 되겠죠. 태조, 이성계. 나라를 세운 사람한테 태조라고 이름 붙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몸이 좋다라면은 머리를 빌려준 게 정도전이었었죠. 급진파 혹은 혁명파 사대부. 그래서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나라를 꾸려나갈 것을 주장을 합니다. 이 재상 중심이란 말이 재상이 신하라는 뜻이에요. 신하. 그래서 정도전은 이성계랑 함께 나라는 세웠지만 왕보다는 신하들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꿈꿨어요. 왜냐면 왕이 똘똘한 왕도 있지만 바보 같은 왕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보 같은 왕이 나라를 꾸려나갈 때 걱정이 됐나 봐. 그래서 왕이 똘똘하든 바보든 어떻게 바뀌든 신하가 무게중심을 잡으면 나라가 굴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정도전입니다. 그래서 정도전은 이성계가 있을 때는 재상 중심의 나라를 꿈꿨다. 이거를 싫어했던 사람이 이성계 아들이었던 이방원입니다. 훗날 태종이 되죠. 그래서 이방원이 정도전을 죽여버립니다. 왜? 태종은 왕이 중심된 나라를 꿈꿨거든. 생각을 달리한 공신이었지만 정도전을 죽여버립니다. 이것을 1차 왕자의 난이라고 해요. 왕자의 난이 크게 두 번 있는데 다 이방원이 일으키는 건데 1차 왕자의 난은 이렇게 공신들 정도전 같은 공신들을 죽이는 것을 1차 왕자의 난이라고 하고 2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형제들을 밀어내고 이방원이 왕이 되는데 이것을 2차 왕자의 난이라고 하고 태종이 됩니다. 이 태종이 이방원이에요.
사병을 없앱니다. 사병, 개인사자, 개인병, 군대. 본인 스스로도 개인 군대를 통해서 1차, 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었죠. 자기도 언제 그렇게 밀려날지 모르니까 사병을 혁파하고 군대는 온리 왕만 가질 수 있도록 육조 직계제를 실시합니다. 육조 직계제는 이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조선의 큰 시스템은 왕이 있고 그 아래 의정부, 정승들이 일을 합니다.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들어봤죠? 이 삼정승이라 그러는데 정승, 지금처럼 국무총리입니다. 신하들 중에 짱. 그래서 의정부에서 정승들이 나라 일을 결정하고 결정된 것을 육조에서 각 판서들이 추진을 합니다. 뭐 이조 판서, 병조 판서 이런 거 들어봤었죠?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지금처럼 장관 정도 되겠죠. 그래서 육조 직계제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자, 육조에서 왕한테 바로 보고를 하고 왕이 바로 명령을 때립니다. 그러면 의정부의 정승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 한마디로 얘네들은 쌩까는 거야. 얘네들 힘이 강하다 약하다? 약해지겠죠. 신하들이 약해지면은 왕의 권한은 세지겠죠. 그래서 태종이 육조 직계제를 한 이유는 의정부의 힘을 낮추고 왕한테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다이렉트로 육조의 보고를 받고 육조한테 명령을 때립니다. 그래서 힘이 센 왕은 육조 직계제를 좋아해요. 그래서 재상,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권한을 약화시키고 상대적으로 왕한테 권력을 집중시킵니다. 호패법을 시행합니다. 호패가 지금처럼 주민등록증이에요. 이제 남자들한테 요거 발행을 했는데 신분에 상관없이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그래서 재질도 좀 다르게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처럼 주민등록증이고 신분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 이런 걸 통해서 세금도 거둘 수 있게 편하게 이것이 호패법인데 태종 때 실시되었다라는 거. 양전사업 땅이 어디 있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왜? 세금 때리려고. 그래서 사람이 어디 있고 땅이 어디 있는지 체크되면은 국가가 세금 걷기 좋겠죠. 그래서 경제가 좋아집니다. 자, 태종 이방원이 잘한 게 사람을 많이 죽였어. 누굴 죽였냐면 공신들 그리고 아들이었던 세종대왕이 될 아들을 위해서 외갓집 친척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어린 세종이 왕이 되고 봤더니 자기 주변에 자기한테 뭐 견제를 하거나 자기 힘을 줄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세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힘을 쓸 필요가 없어. 단지 나라 일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세종은 진짜로 똘똘하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다 죽여놔가지고 왕권 위협되는 사람이 없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먼저 똘똘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집현전, 현명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래서 과거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 안 시켰어요. 공부만 시켰어요. 정책 만들고. 그래서 똘똘이들의 모임, 집현전을 만들어서 나라 운영하는 데 뒷받침이 되게 했고 그리고 경연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경연은 왕과 신하들이 토론하는 거야. 세종대왕은 졸라 똘똘해가지고 신하들하고 토론을 즐겨 했습니다. 똘똘이들의 모임, 그다음에 토론 이런 거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합니다. 이 아래 다시 볼게요. 아까 육조 직계제는 어땠어요? 의정부 쌩까고 육조랑 왕이 다이렉트로 보고했었죠. 그래서 왕권 강화했었잖아. 근데 의정부 서사제는 아닙니다. 의정부한테 힘을 실어줍니다. 육조는 의정부에 보고하고 의정부는 왕한테, 왕이 의정부에, 의정부가 육조에. 그래서 얘네들한테 길을 살려줍니다. 그렇다고 왕권이 약해진 것도 아니고 국왕과 의정부가 서로 조화롭게 조율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어느 정도 길을 살려주고 위임했던 거지. 그래서 세종이 그런 이미지야. 부드러운. 이것을 의정부 서사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왕이 직접 챙기지만 재상, 신하들한테 권한을 많이 부여함으로써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뤘다. 이 표현 잘 씁니다.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를 채택한 왕은 상당히 부드러운 이런 왕들이고 육조 직계제는 강한 카리스마의 왕들이 실시합니다. 근데 세종 뒤를 이어서 문종이 왕이 되는데 문종이 금방 죽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즉위한 단종이 즉위를 합니다. 근데 너무 어려다 보니까 삼촌이었던 단종이 삼촌이었어요. 수양대군이 정변을 일으킵니다. 이거 좀 어려운 표현인데 계유정난이라고 합니다. 계유정난을 통해서 어린 조카 왕이었던 단종을 죽이고 수양대군이로 불렸던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 사람이 세조예요. 그래서 세조는 지가 왕이 되고 싶어서 조카마저도 죽였던 비열한 삼촌이자 왕인데 카리스마가 쩝니다. 아까 태종 이방원하고 비슷해. 피를 많이 흘렸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똑같아. 육조 직계제에서 왕권 강화. 그리고 집현전 같은 거 똘똘이들 싫어합니다. 그리고 경연, 토론 싫어합니다. 온리 왕권 강화. 잘한 거는 헌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 나라의 헌법, 나라의 기틀을 이루는 것인데 어떤 나라든 그 나라의 틀은 헌법이에요. 조선의 틀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경국대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언제 완성되냐면 요때 성종 때. 지금 앞서 얘기했었을 겁니다. 고려도 성종이 있었죠. 성자 들어가는 왕들은 뭔가 나라의 기틀이 완성이 됩니다. 나라의 기틀이 경국대전이거든. 경국대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종의 별명은 리틀 세종, 세종과 똑같습니다. 똘똘해. 그래서 집현전이 사라졌죠. 이거 사라졌잖아. 이걸 복구시키는데 이름을 바꿔서 홍문관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똘똘이들 모아서 연구시키고 토론하고. 그 경연 다시 부활시킵니다. 이거 다 사라졌었죠. 이거 다시 성종 때 부활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도 세종과 똑같아. 유교적으로 나라를 끌고자 했던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태종과 세조가 비슷하고 세종과 성종이 비슷합니다. 육조직계제, 의정부 서사제. 그래서 좀 구별이 된다라는 부분 좀 알면은 오늘 제대로 다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초기 부분에 양이 좀 많은데 지우고 핵심 부분 다시 흐름 볼게요. 자, 위화도 해군으로 이성계랑 급진파 사대부 혹은 혁명파 사대부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땅 나눠주는 과정법 실시하고 정몽주 제거하고 조선을 건국하게 되죠. 수도는 한양, 성리학 국가였었고 유교 이념에 따라 건물도 지었습니다. 태조 이성계 때는 정도전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신하가 중심이 되고자 했었죠. 그러자 이게 싫어서 이방원이가 왕자의 난으로 죽여버리죠. 정도전을. 그리고 지가 왕이 됩니다. 태종 이방원 사병 없앴고 육조 직계제로 왕권 강화시켰고 호패법 양잔사업해서 국가 기반 경제 기반 마련했고 세종 아버지가 다 죽여놨죠. 그래서 공부만 해도 됩니다. 집현전 똘똘이 모았고 경연 토론 좋아했고 의정부 서사제로 조화를 꿈꿨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단종 하지만 삼촌이었던 수양대군이 죽여버리죠. 그리고 왕이 됩니다. 마찬가지 육조직계제로 왕권 강화 이런 거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없애버립니다. 다만 경국대전을 시작했고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홍문관, 경연, 리틀 세종이라고 그랬었죠. 이런 거 좋아하고 유교 좋아합니다. 이 흐름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용어 육조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는데 왕한테 직접 보고한대. 육조가 의정부는 거치지 않고 직접 주고받는 거 육조 직계제. 그래서 태종과 비슷한 세조가 요거 실시했었죠. 왕권 강화. 자, 왕과 신하가 모여서 토론하는 거래. 경연 조였던 사람 세종과 리틀 세종이었던 성종이 있었죠. 순서 요거 문제 어렵네요. 위화도 해군으로 권력을 잡았어. 근데 바로 조선을 건국하진 않았죠. 과전법으로 신지사대부 딱 나눠줬죠. 그리고 조선을 건국했고 그리고 정도전이 신하 중심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더니 이방원이가 죽여버리죠. 1차 왕자의 난 일으키고 그리고 세종 때 훈민정음 만들고 그리고 성종 때 경국대전 반포하면서 나라의 기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